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에너지 수급 전망과 대응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상당히 좀 넓은 의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좀 잘 말씀드릴 자신이 좀 없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인 장기적인 그런 에너지 수급 전망에 대해서 참 좋은 결과를 내놓기가 참 어렵고요. 저희 회사 SK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아마 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발표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SK 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SK의 대표적인 그런 의견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석유 공급 전망, 석유 이완성, 석유 대체 에너지, 대응 방안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좀 2030년까지 장기적인 에너지 원별 수요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수요 전망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예측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메이저 오일사인 엑슨 모빌이 이런 자료를 해마다 내놓고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를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 특히 이제 중국, 인도 등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성장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간 1.6% 정도씩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평균 한 1.6% 증가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나눠보자면은 액체 에너지에서 한 1.4%, 좀 적고요 평균보다. 가스하고 석탄이 좀 많이 증가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석유로 쓰지 않고 액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체 에너지가 이제 좀 보면은 이게 정확히 안 보입니다만 한 2천만 배럴 per day 정도가 쓰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상할 때는 액체 에너지가 이만큼 공급될 수 있다. 2030년까지 이런 바탕에서 이제 써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액체, 가스, 석탄 외에 기타 에너지 보면은 바이오, 뉴클리어, 하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 속도는 전체적으로 한 1.5% 비슷하게 증가하고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윈드나 솔라 보면은 증가 속도는 한 10% 평균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30년까지. 그렇지만은 2030년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전체 절대로 보면 전체 에너지의 한 1%가 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윈드, 솔라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말이 이런 윈드나 솔라를 이용한 에너지 사업이 전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액체 연료입니다. 현재의 그런 에너지 인프라가 주로 액체 연료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체 연료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지금 2005년경에 대략 한 8,500만 배럴 per day 정도의 석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증가해서 평균 한 1.4% 증가해서 2030년경에는 한 배당 1억 1천 내지 1억 2천만 배럴 정도가 사용될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송 분야가 1.8% 증가로 가장 많은 급격한 증가를 하겠고요. 산업 분야에서도 좀 증가를 하고 주도나 상업, 나머지 이제 발전 일부에서는 정체에너지 감소하는 정도 수준일 거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송 분야에서는 수송 분야가 전체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수송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라이트 듀티, 헤비 듀티 자동차가 한 75% 이상을 차지할 걸로 보이고 항공, 선박들이 그 다음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 액체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이런 수송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엑스모빌 이런 전망을 하면서 특히 왜 액체라고 쓰냐 하면 문제라고 쓰지 않고
원유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벤셔널한 크루드 오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한 크루드 오일은 좀 감소하겠지만은 언컨벤셔널한 그런 액체연료가 첨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액체연료를 메이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석탄 쪽에서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예측하는데 2005년 정도를 본다면은 오일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석탄과 가스가 이 정도 있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양은 증가했지만 비율로 본다면은 한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일은 지금 계속 줄어갈 거고 석탄의 롤이 줄을 거고 가스가 상당한 롤을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너지를 보면은 뭐 전체 비율은 비쌀 거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트레디셔널한 유류 그런 것은 주로 뭐 나무를 그대로 불땐다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건 줄고 액체 연료화한 그런 바이오 에너지가 사용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한지 절대량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일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석탄이나 가스의 활용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초점을 액체 에너지 주로 석유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석유 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76불까지 작년에 올라갔던 적이 있고 지금 한 60불대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황색 색은 이제 명목상 있거든요. 80대 초에 상당히 높았지만 실제로 2004년도 실질 유가로 환산해 보면은 거의 90불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차 월시이 되죠. 그래서 지금 한 80근처까지 갔지만 사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고 이런 뭐 IMF나 골드만삭스 이런 기관에서도 100불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2차 월쇼크 때는 그 인위적인 그 파동이었습니다. 일부러 생산량을 줄인 거죠. 줄였는데 한 5 내지 10%가 실제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수익 공급이 뭐 5 내지 10% 이런 정도의 폭으로 줄더라도 실제로 엄청나게 큰 이런 정도의 그 경제적인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고 향후에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원유화학이나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예측하는 기관들인데요. 보면은 좀 비슷합니다. 사실 한 60불 근처에서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한 80불 정도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 좀 더 낮아서 한 40불 정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유가격이 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야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중동 지역의 어떤 뭐 지정학적인 불안 등등, 그다음에 뭐 석유 정리 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하고 브레이킹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만 사실은 그 바탕에 있는 가장 큰 맥은 석유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가 그런 시각이고 그에 대해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얼마나 타이트하냐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공급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석유 공급 전망이 저희들이 이제 듣고 있는 석유 공급의 전망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에는 USG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US Geological Survey인데요. 여기서 얼마 정도의 매장량이 있을 거다 추정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추정을 많이 해내는 기관들이 DOE 산하의 EIA, OECD 산하의 IEA, 그리고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전부 USGS의 논리를 따오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으로 좀 많이 나올 거다 석유가 이렇게 전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나온다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한 2030년까지 2030년 수요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경제 성장에 따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 2030년까지는 증가하는 석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은 나올 거다. 그런 예상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증가하는 수요를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 정도가 지금 낙관적이죠. 그렇게 보는 그걸 좀 세부적으로 한번 풀어본다면은 현재까지 한 1조 배럴 정도의 석유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증되어 있는 프루브드 리저브가 1조 좀 못 미치게 확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USGS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예상을 해보니까 1조 정도의 유전이 더 발견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유전이 한번 발견되면
그가 처음에 샘플 사이즈보다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필드 그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필드 그로스가 이렇게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3.6조 배럴 정도 있을 건데 한 1조까지 썼으니 한 2.6조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6조 배럴 정도가 정말 있다면은 한 2030년까지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만족해 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고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마이너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피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피코일이라고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앞에는 같습니다. 소비한 거 1조 좀 못 미치겠고 1조 좀 못 미치게 남았다. 그런데 향후에 발견될 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발견될 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빌드 그로스도 얼마 없는 거죠. 그래서 토탈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2조 배럴 정도밖에 없다. 지구상에는. 그래서 한 1조 썼으니 1조 배럴 정도 남았다. 1조 배럴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린 것은 핑클이라고 하는 개념성을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그 유전 그 군에 어떤 매장량이 있을 때 그 매장량의 반 정도를 쓰면은 그다음부터는 생산이 줄기 시작한다. 그리고 반 정도까지 생산할 때까지는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감소할 때는 또 급격히 감소하는 배열식 종형으로 종형의 모양을 따라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논리대로 보자면은 한 정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석유 생산으로서는 넥스다. 앞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줄어갈 거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줄어갈 거다 이런.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2010년 근처가 지금 2010년 사이가 피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맞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2030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대비하기에는 빠듯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비하는 정도의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겠냐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찌 이렇게 앞으로 발견될 거 언디스커버드가 얼마 된다고 보는 게 좀 더 신뢰성이 있겠는지 또 그거는 또 어차피 예측이니까 그건 좀 확실히 모르니까 그럼 지금 현재의 주요 유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거가 우리가 낙관적으로 좀 보면서 대비해야 될지 비관적으로 보면서 대비해야 될지 판단이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USGS라는 기관이 좀 낙관적으로 보는데 생산량 예측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 생산량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이 예측하는 거에 기본 로직은 있습니다. 한 2025년까지는 연평균 25기가 15배럴이죠. 250기가 배럴씩 인간해서 한 600에 700기가 배럴 정도가 발견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석유 회색 부분은 현재까지 발견된 거고 여기가 2005년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회색 부분은 그냥 예측을 하는 건데요. 회색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석유 매장량입니다. 그리고 아마실스는 현재까지 생산된 석유 추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발견은 이게 한 1960년도에 맥스를 이뤘죠. 그래서 생산량보다 발견량이 많으니까 재고가 쌓이다가 지금 재고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USGS는 앞으로 한 25기가 배럴씩 평균 나올 거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한 2030년까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최근 한 3, 4년간은 10기가 배럴도 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해서 발견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예상하기 어렵지 않나. 오히려 이렇게 흰색처럼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면은 한 670에 한 10분일밖에 안 남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다 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동의를 해주겠죠. 여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백데이트라고 되는 부분이 이 자료가 이제까지 생산한 매장량 발견 자료가 기본 자료는 엑스모빌이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건데 이걸 백데이트라는 부분을 붙였습니다. 이 백데이트는 수급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유전이 10년 전에 발견했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이게 여기서 연주가 더 나오더라. 그러면 더 나오는 원주가 올해 발견된 원주라고 볼지 옛날에 발견된 유전이 사실은 더 컸던 거라고 볼지 또 이제 차이를 해석을 하는데 백데이트 된다는 것은 다 옛날에 발견됐어. 유전이 사이즈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런 추세가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하는데 이견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보자면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 메이저 좀 거대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분석을 해봤는데 그쪽은 이제 유전 하나당 생산량이고 이쪽은 유전이 개수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전에는 거대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발견 개수도 좀 많았고요. 한 20개 이상 됐고 하나당 생산량도 상당히 컸습니다. 하나당 50만 배를 이상 배를 거대 이상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 10년 사이에 10개도 채 안 되고 7개 됐네요. 사이즈도 옛날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면은 유전의 사이즈로는 1기가별 정도 사이즈입니다. 1기가별 정도 되는 사이즈가 이게 쓰는 거예요. 최근에는 10년 사이에 한 7개 정도 관리 안 됐더라. 근데 이 거대 유전이 왜 중요하냐면 거대 유전은 세계 개수는 얼마 되지만 전체 석유 생산량의 60%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1940년대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이 발견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 유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20기가 엄청나게 큰 유전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유전은 피 유전으로 한 60기가를 보여줍니다. 최근 한 10년간에 발견된 가장 큰 유전이 요즘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카스피해 지역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하샤반 유전입니다. 10기가. 그러니까 보면은 거대 유전의 그 제일 큰 것들의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이쪽은 또 초록색은 이제 매장량을 누적한 게 거고 주황색은 누적입니다. 이 누적을 해보니까 집백 데이터라는 거에서 이렇게 수렴하더라. 이대로 본다면은 또 나올 거가 얼마 없지 않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한 2정도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쓸 양은 많이 있다. 2.6조 남았다. 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그 자료가 하는 걸 베이스로 두고 그 반대 의견도 있다는 걸 지금 그래서 이 유전이 2차 대전 뒤에 가장 큰 유전인데 2000년도에 이거 만들었어요. USGS가 국회 유전에서 이 정도에 나온다고 2000에서 볼 때 빨간 선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증가하다가 이렇게 해서 블랙하게 감소할 거다. 국회 유전은 크게 노벨하고 있고 영국도 역시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한 20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좀 안 나올 거다고 예상하는 사람들 단순히 이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정도였다는 거. 그 빨간 점은 이거 UDO의 산하의 EIA 웹사이트라는 이 나라에서 생산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몇 년 지났으니까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빨간 점들로 해서 2003, 4, 5가 찍히고요. 영국 것은 지금 한 25 찍혀요. 국회 유전이 사실은 가장 큰 거 아닌 거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국회 유전을 본다면은 특히 농적으로 지금 자료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데는 생산 아니고 국회 유전은 지금 계속 맥스로 꺼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FS인데 포모 소련 유니언입니다. 구소련 연방인데요. 구소련 연방이 그 IMF 개국해가지고 석유 생산량이 많이 줄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최근 다시 엄청 가고 있고. 그래서 USGS 같은 기관에서는 그 낙관적을 보기 위해서는 한 2030년 되면은 포머 소련 유니언 지역에서 한 58억 배럴 정도의 생산될 거다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이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전이 앞에 말씀드린 최근 10년 내에 발견된 하는 유전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이 정도로 요 정도로 발견된다면 이렇게 줄어들게 향후에 파스페이 요즘 많이 나온다니까 큰 유전들이 많이 발견될지 지켜봐야 될 아닌가. 중동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는 사람들도 동의를 하고 지금 중동에서도 가장 큰 쪽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지금 한 1000만 내지 1100만 배를 데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려면은 한 2025년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2200만 정도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1100만 하고 거의 2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그 중동 지역 문제가 많은 거가 이게 국유화를 했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는 기업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공개하지만 이쪽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지역에서는 실제 얼마나 생산되고 있고 어떤 지경인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한 걸 막 내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별로 없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많이 있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003년에 이제 워싱턴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은 지금 한 1000만 하는데 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한 1200만 할 수 있다. 우리가 1200만 한 20년, 30년 생산할 수 있다. 맥시멈 서스테이너블 캐스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더 개발해야 할 수 있다. 1200만이 앞으로 나올지 그 주목이 되는 다른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2배 정도는 생산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는 그래서 뭐 저게 미국 케이스를 이제 1956년에 허브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18개 주의 석유 생산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해보니까 한 70년대 초반 가면은 생산이 킥하겠더라. 라는 거를 내놨죠. 잘 맞아가지고 분명히 됐습니다. 후케 리전에 대해서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후케 리전은 73년에 생산, 발굴이 킥하돼가지고 우리 2000년에 27년 만에 미국은 한 40년. 근데 중요한 건 월드죠. 월드는 이 두 가지하고는 다릅니다. 이 미국과 북해는 unrestricted production 합니다. 최대한 캐파대로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잘 맞는다고 알려졌고요. 근데 월드는 경제 침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생산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빨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견은 1960년도 초에 그 넥스를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년 뒤에 올 건지 하는 거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40년이나 50년, 60년이나 따라가지고 10년일지 20년일지 바란스는 제가 말씀드린 빅코일 기관으로 보는 지역에서의 생산량이 지금 지금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건 아주 미니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또 파란색 세 가지가 IEA, OECD 산하의 IEA 또는 EIA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들입니다.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들의 레퍼런스 대표적인 케이스는 요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한 이 정도 약이 있어가지고 한 30년까지는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근데 뭐 잘 나오면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근데 못 나오면은 로 리소스 케이스로 보면은 한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걸 제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에서 이 레퍼런스 케이스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만족하고 있다 보면은 저는 이 선으로 예상하면 될 것 같고 이 여러 가지 과정들, 뭐 사우디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 북해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것들에 잘 만족하지 않는다면 로 리소스 케이스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은 현재 일반적으로는 이 레퍼런스 케이스가 아까 이야기하지만은 기적을 보고 대결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석유가 부족하다면 액체 에너지를 이제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그 많은 에너지가 올 수 있는 곳은 사실 가스하고 석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 받지만 절대량으로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보면은 가스는 한 1.1조 석유 상당 배럴이 있다고 알죠. 그런데 불행히도 중동 지역하고 러시아에 사실 이게 7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뭐 가스 업계도 만든다 그러고 신화합수도 불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구해올 수 있을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트레이트 가스라든지 또 추가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액체를 확보할 때는 CTL이라는 이런 기술이 적용되어서 액체연료로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스나 예측하기가 자료가 제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회색은 원유가 발견된 거고 주황색은 천연가스가 발견된 건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원유는 옛날부터 좀 많이 쓰기 시작했고 천연가스는 좀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좀 더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한 20년 내지 30년이나 천연가스가 수입보다 더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최근에 천연가스의 소비 증가 속도는 수입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천연가스도 석유가 이제 피크가 오픈하면은 어디에서 올 수 있지 않냐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석탄인데요. 석탄은 양도 많습니다. 2.5조 배럴 석유 상당 배럴. 금포도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는
그래서 이런 스탄을 그대로 쓸 수도 있겠고, 시트를 기술을 통해서 액체 연료가 해서 쓸 수 있겠다.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회류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이 올셀과 올쉘인데, 올쉘은 이렇게 바위에 들어있는 거고, 이거 500도 가열하면 기름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에너지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향후에 양은 많지만은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지 못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올샌드는 소리 상당히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쉘은 앞으로 가더라도 한 몇십 년 더 가도 100만 대를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올샌드는 한 2030년 가면은 한 1000만 대를 이상 나오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더 잘 봐야 됩니다. 땅 밑에서 캐내는 거기 때문에 캔에서 씻어서 정제해야 되는 그런 거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샌드는 한 100만 대를 per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에너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8,500만 대를. 바이오를 좀 더 보면은요, 바이오가 이게 위에 좀 노란 게 바이오고요. 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는 큰데 2030년 가더라도 전체 에너지 본다면 1%. 그런데 액체 연료만 본다면 한 2 내지 3%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내지 3%도 상당히 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체는 뭐 자원이 없으니까 분가되는 다 써야 되고 바이오를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지금처럼 수입해서 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에너지 국조는 모르게 다 하는데 비싼 거 수입해서 쓰는 거 이야기 안 하는 거고, 해외에 우리가 나서 직접 발굴해야지만 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은 그러면 하기만 하면 바로 필요는 뭐다 하거나, 연구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리더 타임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응을 시작해도 한참 있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응전을 열심히 온갖 그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을 시작했으면 월드와이드하게 한 15년 지나면 한 2,500만 배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응을 시작한다면 2020년 가면은 한 2,500만 배럴 정도가 석유 외에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가 한 1억 배럴 per 정도 소모될 거니까 한 25% 정도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10년 뒤에 준비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 되고, 에너지 공급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건 된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늦어지면은 이 정도 리더타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필수가 없습니다. 그 대응 방안에 중요한 게 이제 보면은 디테일이 상당한 수준을 되고 있고요. 콜, 미크가 상당히 중요한 수준이 되고 있고, 솔라, 윈드, 바이오, 이게 라이트 하는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나 스판이나 수면가스를 쓴다면은 게질 또는 가스가 있어서 가스 만들고, 그런 피시 프로젝트에서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케미컬 만드는 방법도 있고, 전기수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유 생산이 한 2030년까지는 될 건데, 그때까지 공급 문제가 없겠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가 맞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본다면은 피크 시기가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대응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에너지 사용 인프라가 액체 연료로 되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할 때는 액체 연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수단은 앞에 보시는 에너지 공급 봤을 때는 천연가스나 석탄에 대한 정도가 가장 큽니다. 사실 그것도 오래 맞고도 한 2, 30년을 버티는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 앞으로 한 50년 우주를 본다면 더 궁극적인 에너지원이 많이 됩니다.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핵융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를 지금 현재 석유에서 액체 연료 시대를 그때까지 인양시킬 수 있는 브리칭 큐어를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매장이 천연가스나 석탄이 이를 위한 에너지 소스가 되어줄 수 있고, 실제 적혈준, 액체 전환 기술 전략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불행히도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미래 예측을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고, 아까 그런 대응을 할 때 미리 대응해야 된다 했는데,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일거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기업이 몇 주씩 불안한 미래 예측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연료 부족에 대비한 정책은 시장부에도 효과가 상당히 더디게 딜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착수해야 된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